봐봅시다. 317번 보자. 317번 봤더니 세 조건 P, Q, R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이 P, Q, R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응? 그렇지. 이게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이 P고 이게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을 Q라고 놓을 수 있는데 이 Q가 P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포함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타내 봤더니 이런 거잖냐. 이 Q가 있는데 P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거짓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다라는 것은 P가 Q의 뭐가 아니야?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너무 격하게 끊기는데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P가 Q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 말은 이게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지워서 아까 전에 물 묻어서 그렇구나.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색칠된 부분 이 부분이지. 어떤 부분? P에는 들어있으나 Q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 오케이? P에는 들어있으나 Q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조금 너무했냐? 조금 너무했어? P에는 들어있으나 Q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 뭐라고 불렀어요? 반례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을 반례라고 불러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반례라고 불러줬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됐네. 이거이면 이거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않냐. 원래 얘가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그리고 R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 그래? 그럼 이 집합하고 이 집합과의 관계였으니까 이게 거짓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P의 여집합에 들어있으면서 뭐에 들어있지 않은 Q의 여집합 R 여기에 들어있지. 지금 나 뭐하냐? 맞네. 미안. 이렇게 되는 원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렇지? 오케이?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Q의 집합에 들어있으면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오케이? 그게 거짓을 만들어주는 원소가 들어있는, 반례가 들어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만 해주면 되네요. 이거 정리해 줘 봤더니 어떻게 되냐. P 교집합 이거 뭐지? 지금 이거 찾아볼 수 있나? 이거 여기 있냐? 여기 있지? 얘를 어떻게 정리하기는 애매하네. 어디 있어요? 여기 5분에 있는 거 보여요? 지금 5분에 있는 거 보여요? 그렇지? 순서만 바꿔 적어봤더니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에서 P의 여집합을 빼준 거예요. 아니 4번이네. 그렇지?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Q 합집합, R의 여집합에서 P를 빼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을 찾을 때
어디에서부터 갖는가라는 거야. 이 단계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줘. 그러니까 참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불러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거짓을 나타내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원소를 구해주세요. 이 이놈에 들어있는 거 원소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거짓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뭐냐면 쭉 넘어가서 이거 봅시다. 이 문제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어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어떤이 성립하려면? 그렇지. 한 개라도 있으면 돼요. 오케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0보다 작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축을 기준으로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한 개라도 이 부분이 있기만 하면 돼. 그렇지? 작거나 같은 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d를 구해주면 되는데 짝수공식 넣어줘 봤더니 2k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뭐보다 판별식 d가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야겠네. 그렇지? 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k의 제곱은 뭐가 돼요?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니까 k의 최소값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는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 루트 2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여기서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모든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 오케이? 모두는 어떤으로 바꿔주고 뒤에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떤 실수가 성립한다라는 거냐. 이게 들어있을 때는 한 개라도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존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알겠지? 어떤의 개념은 있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347번 봅시다. 347번을 봐보면 P, Q, R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있어요.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절대값이 있을 때의 부등식이거든. 얘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냐면 봐봐. P는 쉬워. P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어쩝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A도 B도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P라는 조건이 이렇게 돼요. A도
B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 P에 대한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Q를 봐봅시다. Q를 봐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뭐야? 우리 여기서 많이 본 거잖아.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A-B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묶이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시험 어느까지 보고 왔어? 오늘까지 시험 보고 왔어? 아, 그래서 너무 피곤하구나. 미안. 내가 좀 더 재밌게 수업해줘. 미안해. 근데 이제 오늘만 좋은 게 아닌데. 부처님 만나고 왔어? 아니야? 오늘 부처님 안 만나고 왔어? 부처님 보통 그 뭔 열애상 뭐 반야 뭐 많잖아. 부처님 한 분인가? 여러 명이야? 잘 몰라? 나는 불교가 아니라 잘 몰라. 아, 그래? 근데 왜 불교라고 그랬어? 불교는 맞는데. 불교는 맞아? 불교는 그냥 일단 뭔지 모르고 엄마가 믿으니까 같이, 할머니 믿으니까 같이. 오케이. 예스. 그럼 불교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종교를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듣고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믿고 있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고 있어. 그래서 가끔 졸리는 거구나. 아니, 에이스잖아. 에이스면 에이스답게. 오케이. 대답했어. 그러면은, 뭐야. 제곱은 0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됩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Q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Q라는 조건은, A도, B도, A와 B가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봅시다. 마지막 거. 이게 우리한테 문제거든. 이게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야. 이게 모르겠잖아. 그지? 딱 보면 안가?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이게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때, 음수고 양수일 때, 여기다 나눠야 된가? 그렇게 나누고 싶어? 안 나누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냐면 얘도 제곱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양변을 제곱해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하니까 같으니까 얘를 제곱해도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제곱해 봤더니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a, b는 뭐가 돼요? 0이 돼요. 오케이? a, b가 0이래.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r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P는 여기 Q 안에 들어가지. P는 Q의 뭐예요? 부분집합. 이게 참이 되게끔 하는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무엇도 이 P가 R의 부분집합이 들어가졌냐? 그렇지? 이거는 이제 둘 다 0일 때, 한쪽만 0일 때,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게 또는이잖아. 그지? 근데 이 경우가 P니까, 이 경우가 여기 R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R에 대한 이 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면 이게 이제 늘 이렇게 기억하거든. 나도 이제 외워. 주충바필이야. 이제 사자성어잖냐. 진짜 있어. 주는 놈은 충분 조건, 받는 놈은 필요 조건. 왜? 이게 뭐야? P는 주는 놈이지.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오케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네.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다. 라는 거면 이게 참인 명제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어떤 명제를 참인 명제를 만들어줘야 돼. P는 not R이다. 이거 이제 참인 명제는 not R은 뭐가 된다? not P가 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응 명제가 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이거 받는 놈이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다 틀렸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Q이고 R이면, 그렇지? Q이고 R. 이거 동시에 성립한다. 얘이면서 얘래. 그럼 봐봐. 얘는 이거지. 이거 중에 얘인 거 뭐 있어요? 요거. 요거잖냐, 요거. 그지? P이면서 R인 거 구해봤더니 이놈이야, 이놈. A는 B는 0인 경우에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성립하는 경우 자체는 뭐가 되겠습니다? Q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Q이고 R인 거. 잠깐만, 뭔가 이상해. 왜 Q야? 나는 P이고 R인 건지 알았네. 잠깐만. 야, Q이고, 어제 내일 표정 안 좋더라. Q이면서 R인 거니까, 이거이면서 두 개 다 같은 거는 이게 P가 되는 거지? 그지? 조금 잘못 적었어요. 미안. 그러면, 이게 둘 다 성립하면 P가 되네? 그래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서 A, B가 같은 게 이것뿐이잖아. P야. 그러면은 Q이면서 R인 거는 P인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양변이 똑같은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명제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참인 명제가 없는데 나한테 필요 충분 조건을 물어봤단 말이다. 그건 물어볼 수가 없어. 알겠어요? 우리가 명제에서 중요한 거 P이면 Q이다 라는 이렇게 참인 명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궁금한 거야. 이 주는 조건을 이름을 줘야지, 받는 조건을 이름을 붙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얘가 충분 조건. 얘가 여기 들어가기 충분하잖냐? 그래서 충분 조건. 얘가 이제 얘가 되기에는 좀 더 조건이 필요하잖냐? 그래서 필요 조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참인 명제가 참인 명제가 만들어질 때만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을 물어봤다면 우리가 참인 명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충분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이 양쪽으로 성립하는 것은 필요 충분히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자. 353번 봅시다. 보통 시험 기간 되면 맨날 엄마가 공부해라.
353번 보자. 353번 보면 이렇게 공집합이 성립한대요. 합집합이 됐는데 공집합이래. 그러면 얘도 공집합이 돼야 되고 얘도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가 처음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다. 합집합에서 공집합? 그럼 이게 공집합?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집합일 때는 둘 다 공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이구. 공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게 뭐야? 뺐더니 공집합이 되지 않냐? 그러면 아니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조금 딴소리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딴소리가 끝나면 저렇게 바로 전다. 아니 너 저 축복 맞는다 너. 너 때문에 딴소리 한 거야 너 때문에. 근데 딴소리가 끝나면 바로 졸면 어떡하냐. 시험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래도 좀만 참아보자. 알았지? 응. 그러면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거 맞냐? 잠깐만. 참 미안해. 나도 산으로 갈 뻔 맞네. 이게 뭐가 된다고? 공집합이 된다. 이거 갑자기 부분집합 왜 된 거야, 너? 차집합, 아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P의 교집합,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이니까 R이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P, R이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뺐더니 공집합은 뭐가 돼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을 그냥 그리지 않을게요. P가 있고 R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소예요. P랑 R은 서로소야. 근데 Q가 이렇게 R에 들어있습니다. 이 P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Q는 P기한 충분조건. 맞지? 그렇지? P는 R이기한 1번이 맞네. 아니. 좀 잘못 봤냐? Q는 P이기 위한, 이게 바뀌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오케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얘는 참거짓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P랑 R이랑? P랑 R이랑 참거짓을 못 만들잖아. 그럼 필요충분조건을 말을 못해. 그럼 틀린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R이랑 Q랑도 필요충분조건을 말을 못해. 근데 Q랑 R은 얘기해 줄 수 있지. 그지? 뭐는? Q는 R에 들어가네. 그렇지? Q는 R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맞네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한번 봐볼까? R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이제 같은 거야? R이 아니잖냐? 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5번은 틀렸네요. 그러면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런 문제가 어렵지.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이 문제는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 문제는 실제로 많이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다음 A, B가 종수일 때 명제가 참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여라. 근데 이제 이놈의 기류법이 뭐냐라는 거거든. 기류법이 뭐예요? 뭐야? 고개 숙이지 마. 잠깐만. 에이스. 뭐예요? 가정하는 거 아니야? 좀 뭔가 귀 넣으면 귀는 좀 회귀한다는 느낌이지 않냐? 귀, 류, 흐름을 회귀했다 좀 이런 느낌 아니야? 그지? 흐름을 좀 돌렸다라는 거 아니야? 귀류라는 느낌은? 그지? 좀 그런 느낌이지 않냐? 그 결론을 부정가지고
맞아요.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렇게 힌트까지 주니까 아주 잘 맞추네.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어. 그러면 참인 명제가 되더라 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가정은 이미 있어. A, B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부정했더니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게 그 짝수, 홀수가 초등학교 범위에서는 이 자연수 범위에서만 따지거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음수 파트까지 따져줄 수 있더라 라는 것은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정하면은 뭐가 되냐면 A, B가 뭐라고 놔둬요? 홀수라고 합시다. 오케이? 짝수를 부정하면 당연히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 모두가 홀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A, B가 홀수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을 구해 볼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종수인 해를 갖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종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는데 b를 이항시켜도 상관없겠네. 이거 이제 계산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쓴 거야. b를 이항시켜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봐보자. x가 홀수일 때 생각해보자. x가 홀수야. 그러면 x가 홀수면 x 곱하기 x 플러스 a를 곱해봤더니 얘 홀수고 얘 홀수야. 곱했더니 뭐가 돼요? 홀수가 되지. 그렇지. 근데 b는 뭐가 돼요? 잠깐만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 저거다 짝수인데 이항시켰더니 b 뭔가 이상해. 아 미안. 봐봐. x 홀수 a 홀수 더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짝수. 곱했더니 뭐가 돼요? 짝수. 그래요? 근데 b는 뭐라 그랬어? 홀수라고 했지.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x를 홀수라고 했더니 두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를 뭐라고 해봐요? 짝수라고 해볼게요. x를 짝수라고 해봤더니 이쪽에 이쪽 좌변은 그냥 짝수야. 좌변은 그냥 짝수예요. 그러면 우변은 뭐가 돼요? b는 지금 홀수였잖냐. 홀수야.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 x가 홀수일 때도 짝수일 때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 모순이 생겼네.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기루법이에요. 오케이? 결론을 부정했더니 뭐예요? 모순이 생겼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면 이렇게 하자. A랑 B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A랑 B가 있는데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 일단 한번 써봐야지. 안 보이니까. 이 A도 전개해보고 B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A도 전개해보고 B도 전개해봤더니 A, B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 플러스 1이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일 거냐면 부등호를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0보다 크대 혹시?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A랑 B를 한번 빼봅시다. A에서 B를 빼볼게요. 그랬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는 거잖냐. 그래요?
얘가 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A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안 보일 때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를 빼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빼봤더니 성립함을 보일 수 있었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밑에 거. 당연히 이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에서 두 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볼게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봤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에서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되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 싶지? 좀 바꿔볼까? 본 것 같아요? 뭘로 묶어주면 돼요? 뭘로 묶어주면 돼? 배고파? 난 배고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배고파서? 아니야? 바보자, 미안해. 바보자, 내 배고픔을 너무 심각하게 표현해버리네. 다이어트 한다고 뭐 좀 잘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돼? 2분의 1로 묶으면 2배 a의 제곱 플러스 2배 b의 제곱 2배의 1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2배 ab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2배 b가 되는 건데 이게 이거 1차식이라고 말하기 그러냐? 이 a, b를 기준으로 묶어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지금 a의 제곱 두 개 나오는 거 보이고 b의 제곱도 두 개 나온 게 보이고 1이 두 개 나오는 것도 보이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묶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너희가 보여야 돼. 이렇게 이제 묶이는 거. A, B, C, A제곱, B제곱, C제곱이 아니고 A, B, B, C, C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너희가 안 보이면 안 돼. 오케이? 이것을 보는 연습은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보이래. 자, 당장 뺐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부등호가 성립했지?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 오케이? 그래서 A는 B는 1. 이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봐보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요것을 기준으로 하면 돼. 분모에 뭔가 있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건데 A, B 플러스 C 묶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분배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요거에다가 A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보여요? 역수에 대한 형태가 보이네요. BC분의 A 플러스 A분의 BC예요. 그럼 무엇을 쓸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산술기하. 2배 루트 이거랑 이게 같을 때 이게 곱해지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값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이제 아까 좀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 검사할 거예요. 오케이? 노트 검사할 거니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다 풀 필요는 없는데 시스템은 반드시 풀어져 있어야 되고 상 문제들도 다 풀어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시험도 볼 거야. 오케이? 시험 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 볼 거니까. 이게 한 세 단원씩 묶어서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이거 굳이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한 단원씩 볼 필요는 없지 않냐? 오늘 근데 시험 보는 날이 있어요. 오늘 나 시험 보려고 했거든? 아니야, 오늘 진도 나가려고 했어. 진도 나가고 시간 나오면 시험 보려고. 항상 한 단원씩 꼬박꼬박 나갈 계획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시험 볼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안 왔어. 적당히 안 와야지. 이게 절반 이상이 안 왔어. 너희들 주려고 선물까지 준비해놨는데 됐다. 인서야. 생각날 때 줄게 지금. 여기 건우. 너희들 거는 이번에 새로 갖고 없다. 시험지가. 잠깐만, 건우 거 내가 안 뺐나?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봤던 성적이 고스란히 나와 있거든? 고스란히. 제시험을 안 봤으면 중간에 막 비어 있고, 제시험 본 친구들은 제시가 되어 있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지? 다음번에 고등학교 끝나면 줄게. 너희도 안 주니까 조금 불공평하지 않냐? 이게 가면 이제 마음 아픈 친구들도 있고, 마음 덜 아픈 친구들도 있고, 가서 엄마 드리세요. 1, 2, 3, 4, 5, 6, 7, 8 뭐, 뭐예요? 1, 2, 3, 4, 5, 6, 7, 8 어딨냐? 원래 자기 이름 위에 번호가 있었어. 1번, 2번, 3번, 4번. 이게 등수가 아니고. 등수가 아니야. 그냥 번호가 있었는데,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지웠어요. 개인정보니까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무튼 봐봅시다. 384번 봐보자. 좀 이따 봐봐. 좀 이따.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이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384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2배 b의 4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분의 4 b의 제곱 플러스 a의 4b 플러스 a의 제곱분의 4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형태를 봐봤더니 이게 정확히 대칭인 형태지. 그래요? 얘가 정확히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데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4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4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4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a만 가지고도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고 b만 가지고도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고 이렇게 역수인 형태에 대해서도 이거 등호가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희들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있거든.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냐면 등호 조건이 다 똑같은 값에서 성립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봐봤더니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는가 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적을게요. 2배의 루트 4야.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 산술평균 이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그렇지, 같을 때. 그러니까 a의 제곱이랑 a제곱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a는 어차피 지금 뭐야? 양수잖냐. 그러니까 a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a는 루트 2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최소의 값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도 뭐가 돼? 2배 루트 4잖냐? 근데 얘도 당연히 똑같잖냐? 형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b는 루트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을 봤더니 2배 루트 4의 제곱 16이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얘 때는 등호가 어떻게 돼? b분의 4a는 a분의 4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얘는 a제곱이랑 b제곱이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만 이거 다 성립한,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따져봤더니 각각이 다 루트 2가 될 때 최소의 값이 돼요? 안 돼요? 되지? 혹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문제를 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같아졌잖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같아졌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거의 최소의 값은 뭐가 되겠다? 4, 4, 8 그러지? 그래서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A, B의 값은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